그 어프로시메이션 방법에 이제 크게 두 가지, 히스토리컬하게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가 퀀텀 케미스트리, 화학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물리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화학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이 뭐냐면 화학은 분자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다음 배울 트리 메소드나 트리팍 메소드 같은 것들이 가장 이제 원형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여기에서 무시한 트리팍에서 이제 무시한 correlation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포터베이션 스웨드를 써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멀티, 그러니까 이제 그 멀티 컨피규레이션 샘플 스피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 화학 쪽에서의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해보니 기본적으로 타겟은 스몰 몰레큘에 대해서 뭔가 아주 정확하게 그런 계산을 해내는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미스트리 방법들은. 반면에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는 이제 그 피어릭 시스템에 이제 강해요. 피어릭 시스템을 갖다가 고치를 갖다 넣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의 이제 원형은 베스트 펑셔널 시어리가 시발점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주제 콘샥시어리 이런 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발전이 되는 게 GW 분사랄지, 뭐 RPA 방법이랄지, 그리고 이제 필릭 스페이스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방법은 소위 퀀텀 멀티플라이어 방법이에요. 이거는 파동 함수를 그냥 다 고지고대로 다 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퀀텀 멀티플라이어 방법.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 이런 이그젝트한 방법들은 그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불과 뭐 10개 정도,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정확보다 레퍼런스로서 계산하지만 실은 이제 우리가 그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좀 조심히 다뤄야 될 방법이 이제 하이브리드 펑셔널 어프로치.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의 한티팍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가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제 기술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이게 이제 화학에서는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화학에서는 GGA가 아니라 다른 그걸 갖다 그래프 펑션을 쓰는데, 이제 화학 쪽에서 덴시 펑셔널 시어리 그러면은 보통 이런 하이브리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이 쭉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걸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들에서 이제 오늘 하고 이제 이어서 할 건 뭐냐면은 이 케미스트리에서의 이 한치의 메소드, 한치의 빵 메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DFT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트리팍 메소드를 했는데, 자, 수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강의 자료를 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수식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들 때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학적인 작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시리어스하게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 수식은 여러분 잘 한번 따라가보길 바라겠고, 자, 한트리 메소드부터 하겠습니다. 한트리 양은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1900 거의 한 10년, 20년 넘게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양자역학에 막 해동을 했을 때 그때 그 양자역학적 계산을 갖다 보면 몰레큘이나 이런 데 좀 복잡한 시스템을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안했던 방법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엉성하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모델 시스템, 이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다루는 레퍼런스 때 뭐 이런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제 포멀하게 다 3차원에 대해서 멀티 일렉트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수식과 뭔가 이렇게 수식은 수식이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난 이 모든 이그젠플을 다 무한 양자음으로 해서 2개 일렉트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디멘셔널 시스템이고 2개의 일렉트론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그 뭐 일렉트론이 N개가 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익히면 그 이후에 이제 익스텐드가 되는 게 메소드 원형이
크게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트리 메소드나 하트리 빵 메소드가 이제 그 추구하는 거는 그겁니다. 뭐냐면 파동함수, 우리가 파동함수 매니바디 파동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게 우리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냥 매력으로 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오비탈 개념을 써가지고 자 1번 일렉트론은 어떤 오비탈에 파이1이라는 오비탈이 있고 2번 일렉트론은 파이2라는 오비탈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두 개를 이렇게 나눠 생각하는 오비탈의 어떤 그런 개념을 써가지고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근사적으로 해보자 라는 거가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하트리 메소드에서는 내가 x1, x2를 갖다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원자는 phi1이라는 상태, 두 번째 원자는 phi2라는 상태에 있고 그거의 파동함수가 그것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합니다. 가정을 해요. 자, 물론 이 힌트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게 당장 여러분 눈에 띄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는 엔티시메트리를 만족하지 않아요. 원래는 x1과 x2를 바꾸게 되면 그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파이1과 파이2가 같다라고 하면은 시메트릭해 버리고 다르다고 하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식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그 엔티시메트릭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는 거고요. 어쨌든 하트리 메소드처럼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걸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일단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찾는 건데 자, 에너지 기대값을 최소한 내가 파이1하고 파이2를 변화시켰을 때 그때 에너지 기대값이 최소가 되는 파이1, 파이2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내가 잠깐 스킵까지 언급은 했었는데 우리가 그 레일레이 리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게 나왔냐면은 여기 내가 그냥 증명을 그냥 하려다 말았었는데 자, 레일레이 리치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자, 내가 어떤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있으면은 자, 어떤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그걸 이제 제대로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건데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거의 가장 미니멈 에너지를 가진 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렇게 제로라고 표현을 하면은 자, 내가 어떤 인위의 상태 에 대해서 그거의 에너지 기대값 그거의 에너지 기대값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에너지 기대값은 항상 이 제로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게 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푸사이가 제로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파동함수가 진짜 그대로 정확하게 원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면은 최소 에너지가 나오지만은 그거랑 조금만 다르게 되는 에너지는 그것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파동함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했을 때 이 그 에너지가 항상 얘보다는 큰 거고 내가 그 중에서 최소의 것을 잡으면은 그게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가깝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리에이션 내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약간의 내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때 이 새로운 파동함수에 변화를 줬을 때 그때 이게 이제 이 파동함수에 이거의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한다. 라는 거. 그래서 그냥 다시 말하면은 쉽게 그냥 어떤 파동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에너지 기대값이 어떤 최소가 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점이 바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그라운드 스테이트 파동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변화를 시켜도 변화 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원리를 갖다 우리가 계속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개를 할 거예요. 여기도 하트리방 메소드도 그렇고 DFT에서도 그렇고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자, 이거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그거를 그 원리를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 내가 파이원 파이투가 뭔지를 몰라요. 파이원 파이투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하여튼 임의로 변화를 줬을 때 이걸 변화를 줬을 때 그게 최소가 되는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파이원 파이투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뒤에다 어떻게 여러분 풀지를 갖다가 할 것이고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기대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에너지 기대값은 여기 해밀턴이한 기대값을 있는데 그 운동 에너지 첫 번째 전자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두 번째 전자의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 전자가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VDE 이 세 가지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익스프레션을 보게 되면은 자, T1에 대한 기대값은 여기에서 요거를 그대로 놓고서 이제 파동함수 놓고서 이제 오퍼레이션 해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니까 흥미분이죠. X1으로 평균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X1에만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노멀리제이션 컨스트레인트 있어요. 뭐냐면 파이1, 파이2는 항상 제곱했을 때 1이다 라는 거.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죠. 변화를 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파이1, 파이2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노멀리제이션 컨디션.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phi2하고 여기 있는 phi2가 곱해져서 dx2로 접근을 하면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phi1에 대한 결과만 나오게 되고요. p2 오퍼레이션은 여기에서 이제 phi2가 나오고 일직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x라는 x1이라는 비율을 그냥 x라고 sim플히 바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간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 내가 이제 파동함수 이건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제곱을 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여기다가 이제 분모에다가 입시론을 넣어서 계산하겠어요. 여러분들 노트스할 필요는 없지만. 오케이? 자, 그리고 전체 전자의 밀도는 첫 번째 전자의 밀도, 3대 밀도 더하기 두 번째 3대 밀도. 그래서 이렇게 N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요게 OX 요구에도 표현식이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 이 기대값 요 세 개의 항을 더한 거를 최소로 하는 phi1, phi2를 구해요. 단 조건이 무엇이냐? 노멀리제이션 1이다라는 조건 하에서 하여튼 어떤 모양이든 좋아. 이거를 최소로 하는 phi1, phi2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그게 이제 소위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이용하는 건데 뭐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수학적 테크닉을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수학적 테크닉인데 하나는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건 들어보셨나요? 공업수학에서 들어봤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활용할 기회는 별로 없었을 거야. 되게 재미있는 테크닉인데 어떤 함수를 내가 최소로 하는 그런 값을 구하는데 단 어떤 constraint가 있어요. 이 x하고 y 사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fxy라는 함수를 최소로 하는 x나 y 포인트를 구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 x와 y는 아무런 숫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gxy는 c라는 그런 하에 묶여있는 x하고 y의 쌍 중에서 이게 최소가 되는 그거를 찾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죠? 이것도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스플사에 써져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변수 소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y를 뭐 x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냥 변수 하나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게 조건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f라는 거를 이제 베리에이션을 줄 때 결국은 이제 x하고 y를 변화를 줬을 때 내가 이게 극값이라는 얘기는 내가 x나 y를 조금 변화해 줬을 때 이제 f의 변화라는 그 극값 근처에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x하고 y가 서로 이제 독립적이게 되면은 각각이 제로가 되면 되는데 독립적이지 않고 이런 조건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자 이거는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컨스탄트죠. 그러면 내가 뒤에 x하고 y를 변화를 주는 거는 그게 이제 변화를 주는 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항상 컨스탄트여야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변화량이 dg가 빵이 돼야겠죠. dg가 빵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x하고 y가 변하는 거가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y가 변수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0이 되는 컨디션이 뭐가 되느냐? 요거가 이제 이게 빵이 되는 건데 이게 빵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빵이 되는 거가 dx가 0이 되는 거가 0이 되는 거가 그럼 요거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gx는 fx하고 gy는 fy가 같다라는 얘기. 같고 0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 같은 숫자를 우리가 이제 이 두 개가 같은 숫자를 우리가 람다라고 마이너스 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람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 식이 두 개가 나오죠. fx 더하기 람다 hx가 0이고 fy가 람다 hx가 0이다. 라는 조건이다. 물론 이 조건은 그 익스트리머만 그 근처에서의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이게 람다가 컨스탄트가 아니라 그 극값 근처에서만 이게 컨스탄트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내가 미니마이즈 할 때 fxy를 미니마이즈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은 그냥 fx 더하기 람다 g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그냥 마치 컨스트레인트 없이 얘가 극값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얘를 이 표현식을 x로 표미분한 것과 y로 표미분한 것과 영향이 된다. 라는 조건을 쓰고 나중에 그 람다는 어떻게 되냐? 람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내 그렇게 구한 x하고 y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저기 뭐냐? 요게 이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도록 내가 람다를 갖다 따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푸는 와중에서 람다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저기 뭐냐? 여기 미니마이즈 할 때는 fx 더하기 람다 g를 갖다가 마치 컨스트레인트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중에 람다를 구하는 거는 컨스트레인트를 써서 구하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알고 있죠? 이런 거. 여기 이제 공업사에 나오죠, 그죠? 안 나오나? 제가 굳이 뭐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함수를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미니멈으로 하는 파동함수를 구하는데 파이를 구하는데 조건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값을 구하는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멀티플라이어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함수예요. 숫자가 아니라 x라는 게 아니라 f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파이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파이 1, 파이 2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나오는 개념이 이제 펑셔널 데리베이티브가 되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자,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뭐 fx가 있다. 그러면 fx가 있으면은 이게 x에 대해서 fx가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을 해서 그냥 미분을 해서 그걸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x에 대한 f가 아니라 자, 에너지인데 이거 구하는 건 에너지인데 해밀턴이 하는 이대값인데 그 에너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찾는 파이 1, 파이 2 파이 1, 파이 2가 어떤 함수 그 함수에 함수가 주어지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라는 거는 파이 1, 파이 2가 주어지면은 그걸 여차해가지고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함수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거 우리가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걸 우리가 펑셔널이라고 얘기합니다. 펑셔널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범 함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DFT 하는데 density functional도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틀려지지만 functional입니다. density function이 아니니까 functional.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functional이 지금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뭐 functional이 뭐 말처럼 어려울 것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f라는 함수가 주어지면 그걸 0에서 1까지 접근해서 값을 줄 수도 있고, 뭐 미분한 다음에 적으로 해서 뭐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숫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 같으면은 어떤 익스트림범을 구할 때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미분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함수에 대한 거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데리베티브 미분 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비슷하게 펑셔널에 대해서도 이 펑션을 미분하고 함수로 미분하는 거가 있어요. 그걸 펑셔널 데리베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풀어가지고 보여주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좌표 평면상에서 x1, y1과 x2, y2라는 그냥 두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두 점을 있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해라. 그럼 뭐예요? 답은 가장 짧은 거리는 뭐죠? 직선이죠, 직선인데. 자, 그걸 갖다가 진짜 이 직선이 어떻게 증명할까요? 증명할 수 있어요?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가, 짧은 패스가 다양한 패스, 두 점을 잇는 이런 거 직선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온갖 패스가 다양해. 그 중에서 직선이 제일 짧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다고? 당연히 증명할 수 없고, 수학자들은 증명할 수 없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두 점을 있는 이 패스를 제가 yx라는 함수로 얘기해 볼게요. yx라는 함수, 이런 함수를 쓰면 다양한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이제 이 길이, 전체 길이 i는 내가 이제 그 어떤 작은 엘리먼트,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갖다가 ds라고 하면 ds들을 다 적분한 거가 되겠죠. x1에서 x2까지. 그렇죠?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짧은 길이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ds는 내가 ds를 크게 보면은 이거는 dx하고 dy, ds가 서로 피타고라스 연결되겠죠, 그죠? ds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dx를 밖으로 꺼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y를 x로 미분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서 하지만 내가 yx가 주어지면 내가 그거의 그 패스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미분해서 제곱해서 이렇게 가지고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패스가 있어요. 그 패스가 y0 x라고 하는 패스가 이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걸 주는 겁니다. 짧은 걸 준다라고 하면은 by definition 내가 그 패스 이걸 더 예를 들어서 y0라고 하면요. 이 y0를 그걸 살짝 내가 변화를 주는 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잡하게 내가 그러니까 자, 직선이라고 쉽게 직선을 칩시다.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고요. 살짝 바꾸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 작은 변화. 우리가 미분 숫자로 말하는 거죠. 델타 x 이런 걸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함수의 변화를 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죠. 하여튼 그런 베리에이션을 내가 임의의 베리에이션의 델타 y에 대해서 이게 극값이기 때문에 이게 유니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변하는 i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내가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미니멈 근처에서 내가 이거를 x0라고 하면은 x0에서 내가 조금 이거를 내가 스몰 베리에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델타 x라고 쓰죠. 델타 x를 하게 되면은 그때 변하는 함수 델타 f는 어때요? 어떻게 되죠? 이게 델타 x의 제곱으로 주어져요. 그죠? 이게 만약에 직선으로 주어지면 이거는 직선이라는 얘기잖아. 아니죠. 2차 함수 형태잖아요. 미니멈 근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델타 x 조금 변화를 줬을 때 변하는 델타 x 제곱 형태입니다. 이렇게 고로 델타 x의 오더러브 델타 x에서는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델타 i가 빵이라는 얘기는 이게 first order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델타 i가 그 함수 변화, 그리고 베리에이션을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디 적당하게 적분을 한 거에 대해서 제곱의 형태로 우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이제 이게 어려운 데다 이거를 처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뉴턴이에요. 어떤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물체 운동을 실험 파악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두 개 사이 거리지만 여러분들 브라키스톤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이렇게 구슬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그 구슬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중력상에서 떨어질 때 가장 빨리 떨어질 것인가 그 패스가 브라키스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걸 뉴턴이 풀었어요.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써가지고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의미의 스몰 베리에이션 델타 y 됐을 때 다행히 0이다 라는 거가 이제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이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베리에이션을 줘보는 거죠. 내가 y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베리에이션 줬을 때 그 델타 i가 얼마일 것이냐는 거는 내가 이제 바꾸면 델타 y만큼 변화시켰으니까 새로운 경로는 이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호를 계산한 거에서 원래 거를 뺀 거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걸 전개를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항은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2차 항만 다 버리는 이게 내가 델타 y가 지금 0으로 가는 리밋이기 때문에 first order만 남기면 돼요. 빼는 게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이제, 요거를 밖으로 꺼내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거를 내가 이제 델타 y 스케일러 전개를 하면은 첫 번째가 이렇게 바뀝니다. 쭉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냥 마치 그냥 그 변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이 첫 번째 항하고 뒤 항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베리에이션만 딱 이렇게 남게 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부분 조건을 하는데, 그걸 하는 게 델타 y에 대해서 델타 y를 갖다가 이게 델타 y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분 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을 거를 갖다가 미분하는 거. 요거를 적분을 하고 요 나머지 거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양 끝단에서 20값인데 델타 y에 자, 이 바운더리 컨디션상 내가 지금 이 양쪽 끝점은 묶여 있어요. 내가 베리에이션 하더라도 양쪽 끝점은 고정하고 베리에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y에 x1하고 델타 y에 x2는 0이어야 돼요. 그죠? 그거를 넣게 되면 첫 번째 항이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게 0이 나와요. 자, 이게 0이 나왔는데, 자, 보면은 내가 델타 y는 임의의 스몰 베리에이션. 그거는 함수가 내가 온갖 걸 갖다가 다 했고, 이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함수 툭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온갖 종류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어야만이 델타 y가 아무 어떤 그런 함수가 0이 될 수 있고, 아니고 이게 만약 0이 아닌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서만 얘가 저 복합수 해놓게 되면 0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임의의 델타 y에 대해서 빵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거가 0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 미분 안에 있는 값이 콘스탄트라는 얘기고, 이거하고 이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y0 프라임이 어떤 상수라는 콘스탄트라는 얘기. 미분값이 상수다라는 얘기는 뭐죠? 미분값이 상수다라는 거는 바로 직선이나 직선. 그죠? 고로 y0는 직선이다. 어떤 직선이나 당연히 일정을 있는 직선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가 직선이라는 거죠. 그죠? 이상해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수학 기법입니다. 이걸로 아까 봤던 그런 브라키스톤 프로그램처럼 정말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베리에이션 프린시플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i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펑션얼이 있었고요.
그 펑셔널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델타 y만큼 베리에이션 시키면은 델타 i를 됐어요. 델타 i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델타 i하고 요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델타 i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될 때 이 표현될 때 내가 이 델타 i를 델타 요걸로 내가 살짝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델타 i를 델타 y로 미분한 펑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함수의 미분이 아니라 이런 펑셔널에 대해서 내가 y의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 그때 나오는 함수 그 함수는 바로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거 갖다 그냥 마치 우리가 y라고 하는 걸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미분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거고 이거 우리가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반화한 건데 내가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펑셔널이 위치와 fx와 그거의 미분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펑셔널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펑셔널 데리버티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있는 f를 이렇게 l을 갖다가 f라는 하나의 변수에 편미분한 형태 빼기 마이너스 bx에 나고 하나를 편미분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맞추시면 여기에서 위의 형태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부터 바로 나왔을 때 중간에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펑셔널 데리버티브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우리 다시 이제 하트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우리 하트리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뭐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phi 1하고 phi 2를 구하는데 근데 컨스트레인트는 두 개예요. 하나는 phi 1은 적분한 값이 1이다. phi 2를 적분한 값이 1이다. 노멀에서 1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멀티플라이어 방법을 써가지고 h된 기대값 빼기 람다 1이라는 그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람다 1이라는 그런 멀티플라이어를 쓰고요.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람다 2라는 멀티플라이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양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를 내가 그냥 딱 의적으로 그냥 이거의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0이다. phi 1하고 phi 2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라고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phi 1에 대해서 내가 이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에너지에 이제 내가 이거를 에너지의 기대값이라고 h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i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를 내가 i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phi 1을 phi 1 더하기 델타 phi 1만큼 스몰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 그때 그 이 차이 델타 i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잡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베리에이션 다음 익스프레션하고 그 전에 걸 빼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뭐 알 수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그래서 그 다음 식만 내가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에서의 그 차이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죠? 그럼 자, 여기서 델타 phi 1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미분 안 했으니까 phi 1이고요. 그 다음번에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델타 phi 1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제 2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원래는 phi 1의 제곱이었어요. 제곱이기 때문에 내가 phi 1하고 델타 phi 1을 해서 제곱을 하면은 2배의 델타 phi 1이 들어가서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보이는 거를 한번 여러분 수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에서 이제 phi 2는 변화가 없어. phi 2는 변화가 없고 phi 1만 변화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 베리에이션이 임의의 델타 phi 1에 대해서 이 베리에이션이 빵해야 돼요. 그게 이제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하고 비슷하게 부분 접근을 좀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운동에서 부분 접근을 하면은 내가 이 부분은 뒤에 거를 부분 접근을 하면은 왜냐면 이런 형태의 델타 파이를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만 이게 두 번 미분이 아니라 한 번 미분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이동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베리에이션이 끝에서 0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로선만 하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이 형태가 이런 형태로 돼서 파이1을 묶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베타 파이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렇죠? 묶이게 되고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베타 파이1은 임의의 베리에이션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 되려고 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거 항상 0이 된다는 게 필요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도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가 여기는 이 i를 베타 파이1으로 펑셔널 데리버티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전개해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1에 대한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람다1이라는 거 자, 그리고 비슷하게 내가 파이2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내가 파이2에 대한 이퀘이션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파이1, 파이2를 임의로 변환시켰을 때 그게 이제 베리에이션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뭐가 나왔냐면 파이1, 파이2가 만족돼야 될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풀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이 주어진 이 함수 형태, 그러니까 사이를 정각이라는 건 아니고 내가 사이를 파이1의 x1, 파이2의 x2로 했을 때 가장 최소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파이1, 파이2를 구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approximately ground state가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게 함수가 이 근사 이걸 다 쓰는 것 자체가 근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런 형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퀘이션에서 그걸 우리가 하트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트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트 이퀘이션은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전자가 파이1, 파이2가 만족을 해야 될 그런 오비탈이랑 오비탈이 만족을 해야 될 어떤 이퀘이션이 되는데 이 특징들이 보면은 첫 번째는 자, 이건 self-consistent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이 방정식 이건 파이1에 대한 이게 미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1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포텐셜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파이1이 느끼는 어떤 그런 이펙티브한 어떤 그 포텐셜이 되는데 그렇죠? 포텐셜인데 이 포텐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구해야 될 파이2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2를 알아야지 파이1을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걸 구하고자 하는 거가 문제를 풀려면 답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self-consistent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non-linear equation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여기 제곱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non-linear 형태고요. 자, 그다음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자, 파이1하고 파이2가 만족을 하는 만족해야 될 그 어떤 이퀘이션 형태가 달라요. 뭐냐면 파이1의 경우에는 이 V1,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파트는 똑같은데 포텐셜 부분이 이거는 지금 파이1이 만족해야 될 느끼는 그런 포텐셜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파이2가 느끼는 포텐셜이잖아요. V2x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근데 의미는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 V1 같으면은 이게 보면 뭐냐 파이2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전자의 밀도잖아요. 전자의 밀도분의 쿨러 포텐셜 1/R이니까 이거는 파이2라는 전자에 의한 쿨러 포텐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는 두 번째 전자가 주는 그런 쿨러 포텐셜, 그러니까 리펄스가 하겠죠. 그 쿨러 포텐셜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전자는 첫 번째 전자가 주는 쿨러 포텐셜을 느끼면서 지금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의미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파이2는 내가 풀었을 때 서로 못 쏘고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 그 다음에 람다1, 람다2, 여기서 왜 람다1, 람다2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오비탈의 그 에너지, 이건 두 번째 오비탈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람다와 람다2를 갖다가 입시나 무한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이 나오고, 자, 그다음으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토탈 에너지입니다. 이 시스템의 그런 이제 파동함수 하에서 전체 그 시스템 토탈 에너지인데, 토탈 에너지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각각의 운동 에너지, 첫 번째 부터 운동 에너지와 쿨링 에너지를 다음에 해봤죠? 그 전체 토탈 에너지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요 이제 아이겐 밸류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퀘이션에다가 이게 이제 1번, 2번, 네, 1번에다가 파이 1을 곱해서요. 1번에다가 파이 1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고, 두 번째에다가 파이 2를 곱해서 적분을 하고,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왼쪽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전개해서 보면 되는데, 전개해서 보면은 왼쪽은 이제 전체 에너지에다가 요게 이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여기 이제 우변에서 이제 파이온 파이트가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겐밸류의 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두 개 합쳐보면 이제 전체 에너지는 아이겐밸류를 더한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쿨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빼준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빼주는 이거는 이게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온 파이트로 구하면 전체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아이겐밸류로 구하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1차원상에서의 그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봤는데, 하나는 파이와 파이트와 동일한 파이를 가지는 경우, 이렇게 한번 가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퀘이션이 딱 하나 이퀘이션만 풀면 되고요. 아이겐밸류 풀어보면 되고, 이거를 내가 이제 자체 충분적으로 풀게 되면은 답이 이제 2.4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원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원래 이거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1.9 얼마가 어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높은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냥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 x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전압 밀도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래 정확한 거는 전자 밀도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파이와 파이트를 달리하고서 아까 따로따로 좀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내가 줘봐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전자가 서로 이제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쿨러 포텐셜 두기니까. 내가 이제 초기에 그 이터러티브한 이퀘이션을 풀 때 처음에 첫 번째 전자는 왼쪽에 이런 식으로 가둬져 있고요. 두 번째 전자는 오른쪽에 가둬져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내가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은 이게 이제 쭉 이터레이션을 하다가 수렴이 된 게 이런 형태로 수렴이 됩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서로 엇갈려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전자 밀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보였던 것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약간 피해 있는 끝나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파동함 자체가 시메트릭 컨디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한쪽만 존재하고 한쪽은 존재하지 않는 게 x1, x2 상에서 이게 이제 x2, 이게 지금 x1인데 그거에서 지금 대칭적이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틀린 형태이긴 하는데, 그리고 에너지는 이제 2.128이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정확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트웨이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퀘이션을 만들어 나가는지, 레이션 프린시플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